당신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당신은 몇 분 동안 거울 앞에 섰습니까? 20대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출근 전에 거울을 몇 번씩 확인하고 머리카락 한 올에도 신경을 썼던 그 시절.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충 꺼내 입고, 대충 빗고,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차려입는 사람이 이기적인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잘 차려입지 않는 사람이 이기적인 겁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자기만족 혹은 허영으로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들면 내면이 중요하지라는 말로 거울에서 멀어지는 것을 합리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합니다. 단정하게 입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중년이 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출근 전 거울을 3번씩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충 입고 나가는 게 습관이 됩니다.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숙함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진짜 성숙함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인지, 단정한 옷차림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짓는 표정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우리가 써내려가는 기록이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요. 먼저 옷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옷차림을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옷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점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옷차림을 오직 나 중심으로만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중년이 되면 옷차림의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옷은 단순히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하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단정하게 입는 것은 일종의 배려입니다.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하는 인생의 과업이자 사회적 의무입니다. 조금 과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옷 하나에 무슨 의무냐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자리에 지나치게 허름하게 나타난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했을 겁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왜 저렇게 입고 왔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격식 없는 캐주얼한 자리에 혼자 과하게 차려입고 나타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의도했든 아니든 주변 사람들은 왠지 위축되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사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읽지 못하는 것, 즉 배려심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낮은 사회성으로 해석합니다.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악수 한번 나누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화려하게, 비싸게, 유행에 맞게? 아닙니다. 정답은 훨씬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만 입으면 됩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옷이 너무 튀면 대화의 중심이 그 옷이 됩니다.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보다 내 옷에 시선이 가고 내 진심보다 내 겉모습이 먼저 기억됩니다. 반대로 옷이 너무 허름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든 옷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옷차림은 아무도 그 옷을 특별히 기억하지 않는 옷입니다. 만남이 끝난 후 상대방이 기억하는 것이 내 목소리, 내 생각, 내 눈빛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옷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 겁니다. 옷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빛나게 해주는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표정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무표정한가요? 약간 찡그려져 있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나요? 인간은 놀랍도록 정교한 감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뇌는 0.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상대방에 대한 초기 판단을 내립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학력? 재산? 직업?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이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인가 아닌가입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인류가 수만 년간 생존해 오면서 새로운 개체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적인지 아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본능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해칠 것인가, 나를 도울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의 매력이 아닙니다. 온기입니다.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가장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표정, 특히 미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원래 잘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억지로 웃는 건 더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억지 웃음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를 본능적으로 구분합니다. 억지로 웃으면 눈 주변 근육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많이 웃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습관은 강력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웃다 보면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웃음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된 이후에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무표정일 때 오히려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항상 무표정한 사람이 무표정하면 그냥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아무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늘 밝고 따뜻하게 웃는 사람이 갑자기 무표정해지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저 사람 지금 뭔가 다르다. 뭔가 심각한 게 있다. 조심해야겠다. 평소에 밝음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서 벗어난 무표정이 훨씬 강력한 신호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테크닉이 아닙니다. 삶의 전략입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웃음이 많은 사람은 신뢰를 얻기 쉽고 필요할 때 진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훨씬 수월합니다. 표정 하나가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는 겁니다. 옷차림과 표정,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팔로우하는 계정은 몇 개입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관계는 몇 개나 됩니까? 우리는 SNS 시대에 살면서 이상한 강박을 내면화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접할수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팔로우하는 계정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비교의 늪에 빠집니다.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네.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사네. 저 사람은 저런 식당에서 밥을 먹네.
처음에는 단순한 구경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기준에 자신을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거의 언제나 자신을 작게 느끼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SNS에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가장 좋은 순간, 가장 빛나는 장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한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비교를 유발하는 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팔로우입니다. 이것이 마치 인간관계를 차갑게 끊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모든 관계가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는 나를 소모시킵니다. 어떤 관계는 나에게 영감을 주고 어떤 관계는 나에게 열패감을 줍니다. 중년이 되면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관계를 줄이면 처음에는 외롭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고독이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휴식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자신과의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관계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결핍에서 출발한 관계와 풍요로움에서 출발한 관계는 그 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오래된 일기나 메모를 꺼내 보십시오.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썼던 글. 그때 내가 무엇을 걱정했고, 무엇을 원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매우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장 먼저 오는 감정은 대개 안도입니다. 그때 그렇게 크게 걱정했던 일들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절망적으로 느꼈던 상황이 실제로는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걱정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보일 것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은 발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남이 나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혼자 써내려간 생각들입니다. 그 기록 속에 나의 진짜 가치관이 있고, 나의 진짜 두려움이 있고, 나의 진짜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일 자신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록은 그 자신을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시간이라는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객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성은 내면을 가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지금 일기를 쓰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이 스쳤는지를 세 줄이라도 써두는 것. 그것이 쌓이면 몇 년 후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내 내면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배경 설정입니다. 따뜻한 표정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닙니다. 인간 본능에 기반한 신뢰 구축의 전략이며 필요할 때 진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차가운 단절이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진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록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내면을 가꾸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정직한 출발점입니다. 이 네 가지는 사실 하나의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무뎌집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웃음의 빈도도, 관계에 대한 성찰도, 그리고 그 무뎌짐을 성숙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은 무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섬세해지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옷 한 벌을 고를 때 내 앞에 사람이 이 옷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 거울을 볼 때 오늘 내 표정이 따뜻한가를 점검하는 것. 스마트폰을 열기 전에 이 관계가 나를 풍요롭게 하는가를 묻는 것. 잠들기 전에 세 줄이라도 오늘의 나를 기록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